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6일이었습니다. 바로 인천광역시 학력평가가 있었던 날인데요. 저도 오늘 사실 하루를 통으로 빼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지를 제가 언제 받았냐면 저녁 7시에 시험지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스케줄을 쭉 하고 저녁 수업 하나만 제가 휴강을 했어요. 저녁 수업만 어쨌든 고3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라 라고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남아서 문제를 풀고 해설 촬영 준비도 하고 PPT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체 풀로 다 찍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보고 계시는 시점으로 보면은 공통 과목부터 제가 먼저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보고 계신 시점으로 제가 내일 나머지 모든 선택 과목도 제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 만큼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평도 간단하게 해드리고 문항풀이도 좀 간결하게 좀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합니다. 간단한 총평인데요. 저는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전반적으로 확실히 7월 학력평가는 좀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미분적분에 좀 힘을 많이 싣는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작년에 혹시 7월 모의고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7월 모의고사 2021년 7월 달에 있었던 모의고사가 문항이 굉장히 쉬웠어요. 쉬워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좀 평균적으로 커트라인이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험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작년 7월만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확실한 건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하게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3점짜리 문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 1번 쉬웠고요, 2번 쉬웠고요, 3번도 쉬웠습니다. 보통 3번 자리에 삼각함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4번은 굉장히 쉬웠고요, 5번도 쉬웠고요, 6번이 이제 그 원래 모의고사로 치면 3번이 있을 법한 문항이 6번으로 와줬어요. 굉장히 땡큐죠. 심지어 1사분면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3점짜리 문항에서 뭔가 여러분들은 좀 꼬시는 그런 문항, 혹은 이건 좀 어려운 3점인데 싶은 문항이 없었어요. 그나마 좀 7번 정도? 근데 이거 금방 주기성이 드러나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쉽게 푸셨을 것 같고요. 8번도 굉장히 쉬웠고요. 인수정리 쓰고 바로 2차 함수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9번부터가 이제 4점짜리 시작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제 F1 빼기 F0이 F2 빼기 F0 같은 거니까 따라서 F1, F0, F2, F0이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F0, F1, F2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 = 1에서 변곡점이라는 사실이 금방 나타나고요. 따라서 프라임은 X = 1에서 어떤 대칭축을 가진다. 다만 1에서의 대칭축인데 함수값이 뭔지는 이제 모르는 상태여서 걔를 구해야 되는 상황.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고요. 10번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뭔가 4월 모의고사, 원래 있었던 4월 모의고사의 그 문항을 좀 따라한 것 같은데 훨씬 쉬웠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나온 문항이고요. 이게 어떻게 지금 10번일까 싶을 정도로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11번이 이제 전형적인 로그 함수 그래프인데요. 뭔가 느낌은 작년 수능 13번을 좀 따라한 듯한 느낌. 2022 수능 13번 약간 따라한 느낌인데 요 간격이 이제 1이 되는 거죠. 간격이 1이 되는 거고 요 넓이 구하라 그랬고요. 그냥 요 길이에다 요 높이만 구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실제로 요 거리가 2루트 5다 그래가지고 잠깐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의 그 정답지 해설지는 이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던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가지고 한 개의 문항 세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1대 2대 루트 5 가면 바로 답이 나와서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4가 되고 이 길이가 2루트 5인 거 바로바로 보이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항이었고요. 12번이 굉장히 오랜만에 수열의 빈칸 문제가 나왔는데요. 생각해보면은 가장 최근에 수열 빈칸 문제가 뭐였냐라고 생각해보면은 작년 7월 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 인천광역시 학력평가 문제가 뜬금없이 이제 수열 파트에서 어떤 빈칸 문제가 나는데 그 작년 7월 달 모의고사 문항은 진짜 올드함의 끝판이었어요. 얼마나 올드했냐면 정말 제가 기억하건대 요즘에 이런 문제를 내나 싶을 정도로 올드한 문항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또 지금 당장 찾아보긴 힘든데 혹시나 이제 편집하다가 이제 띄워드릴 수 있으면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옛날 문제인데
그로부터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수열 빈칸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다시 한번 7월달 인천광역시 학년평가에서 이런 수열 빈칸을 준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느낌이 사실 과거에 그 특수자마식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감성에 아직까지 쌓여 있는 취재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문제들이 A의 n-1분의 AN이 FN 해가지고 변변 곱하는 이 작업 있잖아요. 사실 이거 고인물 중에 고인물들만 아는 이게 마지막으로 배웠던 세대가 제가 알기로 97년생들이거든요. 97년생이 마지막으로 배웠던 세대고 98년생부터가 이제 안 배우는 세대인데 현재 고3들이 2004년생이니까 굉장히 옛날 올드한 스타일의 문제죠. 부터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스무스하게 풀다 보면 쭉 나오는 문제인데 현재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고인물들은 보면 되게 쉬워요.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13번 문제는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 미적분에 관한 문항인데 지금 현재 13번도 미적분 문항이고요. 네, 15번도 미적분 문항이에요. 20번도 미적분 문항이고요. 22번도 미적분 문항이에요. 그래서 원래 나왔던 모든 문항 중에 이렇게 미적분에 힘을 실었던 모의고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번 7월 모의고사는 미적분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었던 문제들이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건데 뭐랄까요? 그 전반적으로 작년 7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쉬웠는데 그래도 미적분 문항은 꽤 괜찮았어요. 뭔가 좀 새로운 시도가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이 맞다면 좋았던 문항이 몇 개 있었어요. 특히나 작년 7월 모의고사 15번도 제 기억에 의하면 좋았어요. 뭔가 어떤 등차 수열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저도 요즘 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15번 문항이 꽤나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나왔던 13번, 15번, 20번, 22번 이 4개의 문항도 저는 굉장히 좋았던 문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13번 이 문항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오래 걸리는 거냐면 그냥 수식으로 쭉 풀면 되는 건데 자꾸만 이 상황이 주는 기하적 메시지, 기하적 의미를 어떻게 하면 발견하지라고 막 애써 찾으려고 했던 분들은 좀 오래 걸렸을 겁니다. 차라리 그냥 편하게 수식으로 쭉 풀어버리면 그냥 fx를 x세제곱, ax의 제곱, bx 플러스 2분의 1 두고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꾸만 어떤 그 기하적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은 좀 의외로 시간이 걸렸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문항 중에 제일 좀 좋았던 문항은 저는 이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14번. 정말로 어쨌든 삼각함수와 도형 문제는 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수능 2022 수능의 15번의 빈칸 문제가 나오면서 물론 그 시초는 작년 2022년 8월 달에 있었던 사관학교의 문항이 시초였어요. 작년 8월 달에 사관학교에서 이쪽 문항이 빈칸으로 나오면서 이거 설마 했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던 게 작년 수능 15번이었던 것 같고 작년 수능 15번에서 도형에 대한 어떤 빈칸이 나오면서 원래 상반기가 전부 다 그런 식의 어떤 문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6월 모의평가 때는 그냥 10번으로 나왔던 문항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하반기 때 어떻게 변할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과연 평가원은 이 삼각함수와 도형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출제를 하려고 할까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인천광역시 학년평가가 먼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 야 이러다가 자칫하면 이제 요 문항이 기니 뒤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14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실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그 2021년 3월 달에 있었던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의 15번인 것 같아요. 14번 아니면 15번인데 어쨌든 거기에도 요런 스타일의 기니디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뭐 생각보다 이 니은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니은만 해결하면 디귿은 굉장히 쉽게 되는 뭐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럼 요 상황도 사실은 디귿번은 조금 뭐랄까 기하 친구들한테 유리하지 않았을까 뭐 저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기하 친구들은 요렇게 하면 최대인데 라는 걸 좀 빨리 발견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느낌인 거고 그리고 요 니은번을 풀 때 결국 원에 내접한다라는 그 느낌으로 결국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원에 내접한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거지
네, 그냥 하시면 이제 안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다음 15번이에요. 15번을 보시면 저는 이 문제 좀 괜찮았거든요. 약간 올드해요. 분명히 올드합니다. 올드한데, 그러니까 저 같은 고인물들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항이긴 해요. 종족본적인 함수긴 하지만 여기 있는 얘가 접어 올려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실수 개수가 한 개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뭐 금방 풀어요. 과거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나 뭐 혹은 기출 문제에서 많이 등장했던 그런 스타일의 유형인데 현재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N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좀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답형으로 가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적분 문제고요. 네, 너무 쉬웠던 위치 구하시면 되고 적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제곱근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19번에 3점짜리 정도면은 한 2분 정도는 쓸 수 있게 줘야 되는데 이건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뭐 30초? 네, 30초 안에 풀리는 그런 문제라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정적분으로 소개된 함수가 또 다시 한번 등장했고 좀 섞은 것 같아요. 원래 나왔던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작년에 6월 모의고사 20번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2021 수능 나형 20번 있죠. 2021 수능 나형 20번의 냄새도 좀 났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개를 좀 섞어서 내지 않았을까. 근데 요것만 딱 해석할 줄 알면 요 두 개만 해석할 줄 알면 굉장히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마침 이제 저희 현장 강의 학생들 이제 대치동 기준이에요. 저희 현장 강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걸 또 했어요. 테마 특강에서. 그래서 물론 N수생들 반에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험을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무튼 간에 요건 뭐 금방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니었다. 하지만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1번 문제 저는 좋았는데요. 좋았다기보다는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나 봉투 모의고사에서 많이 봤던 스타일인데 요 식 자체를 이제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얘가 한국말로 뭐냐, 자꾸 이걸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넣고 하려고 하다 보면 오래 걸려요. 근데 넣고 해도 생각보다 빨리 보입니다. 빨리 보여서 뭐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체 문항 중에 이제 22번이 가장 좋았던 문항인데 최근에 풀어봤던 22번 중에서는 가장 좀 뭔가 신경을 쓴 22번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리고 뭐랄까 그냥 딱 풀려고 덤비면은 빨리 이 fx가 안 잡혀요. 안 잡히는데 또 이제 고인물들의 세계에서는 문제 딱 읽자마자 3차 함수 fx인데 최고차항이 양인지 음인지 안 나와 있어. 혹시 최고차항이 음일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덤비면 좀 더 빨리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어쨌든 저 같은 고인물들의 어떤 입장인 거니까 현역 고3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쉽지 않았을 문항일 것 같고요. 아마 앞에 문항이 굉장히 쉬웠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하겠다고 끙끙대다가 시간 꽤 잡아먹다가 결국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 문항도 제가 이제 친절하게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무튼 전체적인 느낌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있었던 6월 모의고사보다는 좀 쉬웠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작년 수능과 비교해도 너무나 쉬웠다. 그런데 같은 교육청 모의고사였던 작년 7월 달에 비해서는 좀 더 어렵다. 작년 7월이 워낙 쉬워서요. 작년 7월보다는 좀 어렵다. 이런 느낌 받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13번, 15번, 20번, 22번 요 네 개의 수투 미적분 13, 15, 20, 22라는 이 네 개의 수투 문제를 결국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으로 저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커트라인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요. 지금쯤 커트라인 나왔을걸요. 지금 꽤 늦은 시간이라서. 아직 이제 해설도 하기 시작하기 전인데 밤 10시거든요. 지금. 언제 다 해설하죠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아직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제 총평하고 있는데 벌써 밤 10시입니다. 밤 10시인데 좀 볼까요 제가? 이거 제가 볼 때 아직 고3들끼리 시험 본 거라서 제가 볼 때는
EBS 가야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메가스터디에는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요. 국어가 좀 쉬웠나 보죠. 국어 1컷이 95로 나오네요. 그러면 뭐 국어가 어려워서 뭐 수학이 뭐 힘들었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아, 네, 역시, 네, 역시나 역시죠. 지금 현재 EBS 홈페이지 아직 뭐 지금 이제 시험 끝난 지 5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뭐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 미적분 1컷이 82점. 네, 좀 쉬웠는데. 네, 82점. 그다음에 기하도 85점, 확률과 통해 87점. 그러니까 N수생이 없는데도 이 정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보니까 확실히 고3들은 어려울 만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N생들이 끼면 달라요. 다른데 워낙 이제 13번, 15번, 20번, 22번 같은 이런 뭐랄까 그 미적분이 수투 미적분이 아직 고3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무튼간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름 시즌에 열심히 좀 준비하셔가지고 수투 미적분 뭐 금방 정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3 학생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여름 시즌 잘 보내시면요. 제가 볼 때 충분히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고 단지 지금 여러분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중간고사도 보랴, 기말고사도 보랴, 뭐 생기부도 뭐 하랴 바빠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 이제 대부분 학교가 이제 기말고사가 마무리됐거나 이제 마지막 치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이제 혹시나 이 방송을 N수생들이 볼 것 같은데 저희 반 학생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시험지 주면 시험을 보시고 방송을 보겠죠. 저희 반 N생들은 또 볼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수투 미적분이 많이 나오면 확실하게 N생들이 유리합니다. 많은 기출들을 풀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에이 뭐 쉬웠다 뭐 이러지 마시고 좀 더 겸손하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무튼 뭐 더 길어질까봐 더 촬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총평 여기까지 딱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문항 해설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험 보신 모든 분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네, 혹시나 이 방송 보고 계신 뭐 학원계에 계시는 선생님들 혹은 학교의 선생님들도 네, 오늘 하루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쪼록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